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그동안 너무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확 줬다가 안 주는 것 같은데, 이쪽의 매출이 다시금 이 계단식으로 점프를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이거는 소개를 해야 된다. 요거 안 보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.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으니까, 자, 이거 조사하는데도 시간 꽤 많이 걸렸거든요. 아니, 요거 이제 좀,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저에게 많은 거 안 바라잖아요.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예,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철 탑3 가지고 왔습니다. 제철 갑자기 무슨 제철이냐라고 하실 텐데, 자, 최근에 철강이 많이 쓰이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일단 첫 번째, 이 윤 정부 들어서서 아파트 건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많이 보여지고 있고, 대규모 SOC 사업 역시도 예상이 되어 있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조선, 조선 쪽에 수주가 역대 최고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철강의 사용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, 자,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제품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재의 사용량 증가로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자, 그러면 이러한 것들 어떤 거랑 엮어서 지금 볼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제강인데, 대한제강이 어떤 회사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근이 주요 제품입니다. 다른 것보다 철근에 굉장히 힘을 쏟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 철근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? 주택에 많이 들어갑니다. 자, 아파트 많이 짓는다. 막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대한제강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철근 스트랩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게 이제 시장의 시세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주긴 했었지만, 근데 결과적으로 사용량 자체가 증가를 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당연히 해소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대한제가 이거 그냥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이거 보면은 한 번 이상은 현 위치에서 뚫을 수 있겠다,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한번 보았을 때 최근에 외국인이 이걸 인상 깊게 보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, 차트를 놓고 보았을 때 너무 좋다. 현재 여기 위치에서 21선 위에서만 있는다면 횡보하는 거 가치 있고, 이게 턴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61선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매물대 많거든요. 여기를 뚫고 이전 고점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누가? 이 대한제강이 하니까,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기랑, 특히나 아파트 가격 경기가 아니라 건설 경기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어차피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지을 것이고 철근은 무조건 사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. 얘는 이거 원자재 팔고 그냥 끝나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감안하시면서 얘는 보면 좋겠네요.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제철인데,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게 많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쪽을 볼 필요가 있는데, 특히나 이 조선 쪽에서 이 후판 쪽의 가격이 이 조선의 원자재 부담을 확 올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 현대제철 역시도 원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하다 보니까 이 후판 가격도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벌써부터 인상이 어느 정도 됐는데, 이 실적이 언제 잡히냐? 22년 2분기. 그러니까 현재가 6월 달인데 이번 달까지의 실적이 이제 후판 가격 인상분이 함께 되면서 잡힌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실적이 대략 한 8월쯤에 나오겠죠? 그럼 8월 전에 기대감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미주 쪽의 법인이익 증가분도 2분기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해외 쪽의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외에도
이 현대차 같은 자동차 쪽에 이 철 쪽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의 실적들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중이고, 그런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현재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을 계산을 했을 때 PBR을 조금 쳐보면은 3 언더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는 매우 매우 저평가고 이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은 위치로, 이는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그냥 뭐 물타기 그냥 하면은 어느 순간 올라가는 모습과 연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며 현대제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 철강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전 세계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데 여기에는 공급 부족도 엮여 있잖아요. 그럼 물건을 더 찍어내면 찍어냈지 물건 생산량을 줄여나가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정답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얘는 한동안 인플레로 인해서 현대제철의 이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은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수급을 한번 봐야 되는데, 와우, 외국인과 기관 매우 잘 타고 있죠. 그리고 차트로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역회된 숄더, 이렇게 수렴도 나왔고 위쪽으로 발상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241선까지 보고 여기 마저 뚫었을 땐 5만 원, 여기 매물대 많이 쌓여 있죠? 여기까지 이렇게 통하고 튀어 올라가는 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. 이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무슨 포스코냐라고 하겠지만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한국이지만 해외로의 수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잖아요. 근데 이 중국 쪽에서 이 해외 수출 양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가뜩이나 중국 쪽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고, 그리고 올해 연말에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SOC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, 이를 위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 채권까지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그 정도로 대규모로 돈을 쏟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철의 사용량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,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걸 첫 번째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는 뭐냐? 포스코홀딩스가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가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지금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. 그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최근에 히토류 쪽으로의 투자를 굉장히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이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다 보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PBR 같은 경우에는 5 언더로 역사상 저평가 수준이다. 한마디로 현재 위치는 굉장히 디스카운트 돼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없이 포스코홀딩스를 볼 수 있다는 걸 첫 번째로 놓고 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수급 딱 외국인 기관 딱 좋고 차트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얘도 이렇게 역회된 숄더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에 이렇게 수렴까지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 요 라인 있죠? 여기를 뚫고 자리를 잡는 순간 제가 봤을 때 한 34만 원 조금 아래까지는 매물대 많이 쌓인 데가 여기거든요.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까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요 탑3 고민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철강 업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판가 자체가 인상이 되면서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. 이게 반영이 2분기? 이때부터 이제 진행이 전체적으로 될 예정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이게 취향이 안 맞는다면 다른 것들도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 제 영상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, 그리고 이외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꾸준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속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여기 입장해 주시면서 어려운 시장 같이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멤버십 역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니까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.